한국갤럽이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보여드리면 문재인 지금 전 대표가 33%고요. 안희정 충남지사가 22%,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9%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상승률이 무섭습니다. 지금 33%대 22%, 처음으로 20%를 넘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안희정 지사가 지지율이 크게 오르는 이유는 예. 바로 문재인이 불안하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불안하다. 그만큼 예. 문 전 대표가 또 대세론을 형성하면서 아주 경쟁력이 있는 후보입니다. 그 점은 분명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스타일 또 향후에 집권할 경우에 어떤 통치 비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특히 이제 안보관에 대해서 본인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이 안정하게 또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또 유권자들은 또 불안해하는 그런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런 경우에 그 국민들은 안희정 지사라면 적어도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냐. 예. 우리가 후보자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전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단면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드 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도정을 또 두 번째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갤럽 조사에서 그래서 5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50대, 60대 이상 주로 보수적인 유권자들입니다. 예, 근데 이들이 안희정 지사의 지지를 가장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또 한편으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이 시점에서 지지율이 주춤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문 전 대표를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일부 중도 보수 또 보수적인 유권자들마저도 이 유권자들도 우리 국민들도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지지율은 엄청 뛰어올랐습니다. 예. 이것이 앞으로 어느 지지율까지 문 전 대표와 대결하는 구도로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는 당내 경선입니다. 예. 이 문재인 전 대표 우리가 문재인 산성으로 비유하게 되니 당내에서 벽이 너무 높습니다. 예. 과연 이 벽을 넘을 수 있는지가 안 지사로서는 가장 예. 큰 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수 중도층의 지지율을 흡수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바른정당 내에서 지지율을 살펴봤을 때 지금 지금 나오고 이제 그래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27%고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24%입니다. 3% 포인트가 오히려 안희정 지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거 어떤 현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반기문 후보가 이제 불출마한다고 하면서 그 예. 표가 어디로 갈 거냐 했을 때 이제 황교안 우리 권한대행한테 많이 갔고 예. 또 그리고 충청권 세력이 이제 안희정 간다고 했었는데 지금 안희정 지사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지지가 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보수층에서도 안희정 다시 한번 볼 수 있나? 이런 게 많은 거죠. 만약 예. 최근에도 노인의 모임이라든가 보수단체 가서 안보 강연 같은 것도 하고 그랬을 때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보수 주자와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상태에서 예.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쳐다보는 그런 유권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차피 지금 지지율을 살펴보는 김에 다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의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텐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안희정 지사는 계속 상승세에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지금 소폭 오른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는데요. 이게 독한 철수 좀 네. 막말을 내뱉었잖아요. 이게 영향이 있다고 보실까요? 독철수 예. 이 유권자들에게는 강인한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불씨가 꺼지면은 나에게로 지지층이 올 수 있다. 그런 또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당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끝나고 나면 안 지사를 지지했던 지지층들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예.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문 전 대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안 지사의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점에서는 독철수, 안철수 나는 이번 대선에서 절대 철수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지지층이 막판 모여들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주춤하지만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차별화된 그래서 촛불 집회에 가지 않고 본인은 오히려 민심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름으로써 좀 더 안정적이고 오히려 민심에 신경 쓰는 안철수, 독철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안희정 지사는 2위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1위 후보인 문 전 대표를 때리지 않습니다. 예.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기는 것이거든요. 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당내에서 어떻게 비판을 하겠냐.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문 전 대표 때리기를 계속하는 것은 결국은 야야 대결 구도로 가게 될 경우 나에게도 성산이 있다. 이런 예. 좀 더 이 선거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전략적 행보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이재명 성남시장 이야기도 좀 해보죠. 지금 지지율 추이를 볼 때는 좀 주춤하고 좀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재명 성남지사는 어떻게 보면 저 야당 쪽에서 어떤 적통이 아닙니다. 예. 이제 문재인 그 대표하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권을 창출한 그 기반이었고 거기서 일을 했고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촛불 집회 때 사이다 발언으로 해서 그 현장 광장에서의 지지도는 올라갔지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당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예. 그렇게 지지율이 계속 확장세를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그렇군요. 저게 예. 이제 답보 상태를 이어간다 보면은 네. 결국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안희정 그 양강구도 체제로 갈 수밖에 예. 없는 게 예.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예. 유승민 후보, 남경필 후보도 이제 얘기를 좀 해보죠. 유승민 후보와 남경필 후보, 물론 지금 당내에서 상당히 뭐 이슈 선점하고 부딪히는 것 같지만 흥행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당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기초 체력인 당이 좀 강해져야 된다.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올라야만 소속된 또 후보들의 지지율도 동반 상승될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보수층이 분열돼 있는 가운데 바른정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부각을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수 정당의 텃밭이 영남권이었는데 이 영남권에서도 대구 또 부산 울산 경남에 또 온도차가 또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후보로서는 대구 경북 지역에 또 완전히 예. 그런 지지층을 장악하지는 또 못하고 있는 상태. 부산 울산 경남에 또 온도차도 있고 예. 남경필 지사로서는 현역 지사이기 때문에 최대 유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경기도에서 1등하면 남경필 지사가 가장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데 본인의 지지층을 좀 더 결집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점이고 또 실질적으로는 군소 후보들이 부각되기가 너무 힘든 것이 이미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앞서 나가고 있는 몇몇 후보들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있는 이런 선점 효과가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타개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 하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결과가 예.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 네. 그게 나오고 나면은 또 한번 보수 후보들에 대한 주목도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때 얼마만큼 내부의 경선을 흥행시키느냐. 유승민, 남경필 이 조합 또 다른 조합이 김무성 전 대표가 과연 출마를 재등판하느냐 여부. 예. 바로 이런 부분도 바른정당의 지지율과도 또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바른정당의 어떤 지금 속내라고 한다면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 보수가 결집을 하고 그 표를 조금 흡수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좀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되거나 이 결정이 되면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반응은 또 굉장히 또 다시 바꿔집니다. 예. 지금 현재 분노로 있던 게 갑자기 인용이 됐을 때는 보수층의 입장에서는 그래 죄값을 물은 거다. 그럼 거기서 또 합리적인 보수라는 층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 원래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죄값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보수가 있어야 하는데 합리적인 보수층들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층들이 지지하는 보수층의 대선 후보들이 점차 이제 지지율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보수층 후보가 아주 낮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 낮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예. 이제 탄핵 인용이라든가 예. 기각이라든가 그 결과 이후에는 또 다른 진영대 보수와 진보의 어떤 진영대 싸움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여론조사가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지금 살펴본 것 같은데 손학규, 네. 손학규 지금 의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안철수 후보와 경선을 치르겠죠? 이게 네네. 어느 정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흥행이 좀 될까요? 흥행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국민의당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손학규 전 대표는 또 영원한 대통령감이거든요. 예. 또 그만큼 또 본선에 진출해보지 못했던 그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는 뭐 배수진을 칠 겁니다. 예. 그런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의 조직이 또 탄탄하기 때문에 과연 손학규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민생 대장정과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당내 조직 기반 이 부분이 어떻게 충돌할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예. 최대 당원들이 있는 곳이 역시 호남입니다. 호남 격돌이 뭐 예상은 안철수 전 대표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이 강진 1기까지 있었던 손학규 전 대표였던 만큼 호남에서 또 바람을 일으킨다면 예. 또 다른 바람이 있지 않을까 예.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보수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금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화종 리스트 사건으로 무죄를 받았고요. 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강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리면 친박 때문이라고 토로를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박근혜 정부 4년을 견디면서 참으로 DJ 노무현 10년보다 더 힘들게 견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일부 양박들하고, 이때 양박이라는 게 양아치 같은 친박이라는 뜻입니다. 일부 양박들하고 청와대 민정이 주도가 되었습니다. 내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홍준표 지사 원래 좀 강하게 말을 하지만 친박을 대상으로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양아치 같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네, 될까요? 홍준표 지사의 발언은 항상 저렇게 강하게 하면서 예. 자기의 지지층 결집하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현재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3심 대법원의 판결이 또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2심의 저 무죄대로 대법원도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은 사실상 홍준표 지사가 다시 그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하면은 지금 당원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 지금 당원권 정지 중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저 당을 중심으로 저 지도 세력들은 이른바 옛날 친박이고 그런 세력들이 아직도 자유한국당에 남아 있는데 예. 저렇게 양박이라고 이렇게 아주 저런 저 강한 어조로 얘기하면 그쪽에서 심사를 했을 때 예. 과연 이 저 제대로 된 저 당원권을 저 회복시켜 줄 건지 예. 그것도 참 의문스럽고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좀 한번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민주주의- 탈당할 수 있을까요? 예. 글쎄요, 저는 탈당은 뭐 쉽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기존 지지층이 새누리당이었었고 여전히 또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또 경남 지역에서의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상당히 또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지사는 좀 더 시각이 다른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 그래서 말하는 뭐 양박이라는 표현도 했습니다만은 예.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많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4년간 탄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리남이다.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을 탈당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돌아와서 대선 출마를 할 경우에 또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른바 트럼프 홍 현상도 있습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고 특히 이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경남에서도 지지율에는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분석이 있습니다만은 또 현역 지사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도 한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미래를 노려볼 수 있고 설사 이번에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또 다음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 다른 또 정치적인 또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본인은 여러 가지 탄압을 당했지만 그래도 의리를 지키는 그런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좀 더 강하고 분명히 한 그런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그 만약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딱 두드러지는 대선 주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흥행을 위해서 홍준표 지사를 대선 주자로 받아들일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은 예.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가 당원권을 다시 회복해야 예. 출마를 선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과정도 한번 뭐 유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종창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과 최문석 YTN 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